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을 위한 데이터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실습과 이론이 함께 진행됩니다. 앞서 시간에 제가 딥러닝 모델은 입력을 받아서 어떤 출력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함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냐면요. 요 입력과 출력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가요?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이 고양이 사진은 우리가 보기에는 색깔, 검은색, 흰색, 기타 등등의 색깔로 이루어진 색깔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색상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환된 숫자를 딥러닝 네트워크에 진짜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는 이 숫자 입력을 받아서 이 입력을 층별로 다음 층으로 또 다음 층으로 계속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달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똑같은 숫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적당히 변환을 해서 전달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0.2, 0.78. 위쪽에 있는 값은 개를 나타내고 아래쪽에 있는 값은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온 숫자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해석하는 거는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값이 커요. 그러니까 이 딥러닝 네트워크는 이 이미지를, 이 입력을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딥러닝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크는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인 것이죠. 고양이와 개를 분류하는 이 네트워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첫 번째 노드,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노드는 주어진 입력이 개의 사이즈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노드는 주어진 입력이 고양이일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정도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를 노드들의 합이 맨 마지막 출력층에 있는 노드들의 합이 1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확률 값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완벽한 확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합이 1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확률, 전체의 주어진 데이터가 특정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확률, 그 오브젝트의 확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노드의 값이 더 큰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어서 전달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원래는 숫자가 아니지만 이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이미 사실은 변환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3차원 상에서의 어떤 값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0에서 255의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한 픽셀당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가장 왼쪽 끝에 있는 하나의 픽셀은 뭐 0에서 255이까 그 다음에도 뭐 0에서 255이까 이게 0에서 255가 0에 가까우면 검은색 255에 가까우면 흰색입니다. 그러면 색상은 어떻게 분류하냐고요? 네, 색상은 RGB의 3개 채널이 있어서 R에 해당하는 값이 0이면 빨간색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에 해당하는 값이 0이면 초록색이 전혀 없는 거고 B에 해당하는 값이 0이면 또 파란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RGB 값이 모두 0이면 네, 삼원색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죠.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 000이면 네, 검은색이 되고 그리고 111이면 흰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빛이 삼원색이에요.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그래서 모든 색이 다 들어갔을 때 검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흰색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숫자의 경우에는 아니죠. 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숫자로 이미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변환하는 수고는 따로 해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나중에 정규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여기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수치화 시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범주형 데이터도 있고 수치형 데이터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선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숫자로 바꿀 것인지,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별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 변수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male, male, female, male, female, female. 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으면 이 네트워크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얘네들을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남자면 0, 여자는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전에 엑셀에서는 뭐 if문을 썼는데요. 여기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f문을 쓰면 되는데 포문을 써서 반복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코딩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파이썬에서 제가 콜앱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콜앱 연결하는 게 아니죠. 콜앱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막 꼬여요. 어떨 때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렇게 알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려요. 한 번씩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매일. 자, 그러니까 자, 6명,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명이 있고 중간에 여성이 있습니다. 처음 2명은 남성,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남성, 그 다음에 여성, 여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좀 키워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변수를 찍어 보면 네,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가 있죠. 0번 값은 매일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 전에 import numpy as mp 그 다음에 mp.array를 mp. 제로스로 할까요? 제로스로 해서 우리가 6개가 필요하니까 길이가 6인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컨버전한 어떤 변수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포문을 돌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문을 안 쓰고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포문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문 돌려서 우리가 6번 반복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I in range 6 이렇게 하고
函수 이름을 적고, 여기서 i 번째는 자, 0이다. 언제요? if x의 i 번째 값이 매일이면 이 값은 0이다. 그렇지 않으면 값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네, 실행시켜 보시면 네, 00111 비교해 보셔도 돼요.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잘 변환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0, 여자는 1로 이렇게 바꾸어서 수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쓸 때 0, 1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경우는 뭐 할만해요. 0, 1로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런데 얘가 0, 1, 2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딥러닝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요거는 각 클래스별로 1인지 0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 1, 여자인 경우 0. 자, 첫 번째 데이터가 남자죠. 이 경우에는 남자 항목에서는 1, 여자 항목에서는 0. 두 번째 데이터도 남자니까 1, 0. 그 다음에 피메일이니까 0, 1. 그 다음엔 남자니까 1, 0, 0, 1. 여자니까요 0, 1. 이렇게 우리가 컨버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기는데요. 그러면 메일 피메일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치 값에서 바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0이니까 1, 0. 그 다음에 또 0이니까 1, 0. 1인 경우는 0, 1.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진수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 위치를 바꾸게 되면요. 남자가 지금 앞에 있는데, 남자, 여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0, 1, 0, 1, 1, 0. 이진수죠? 이진수. 1.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진수하고는 사실 조금은 다른 게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요거는 두 개가 1인 경우가 없습니다. 원하드 인코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가 3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월이 있는데 1월부터 영어로 하면 이제 제뉴어리부터 이제 디셈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뉴어리면 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페브러리면 뭐 1 이런 식으로 값이 쭉 수치 값이 있는데 요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하면은 이제 0000001 0000010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바꾸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해서 숫자를 바꾸는 작업은 사실은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이미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코딩으로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땀 한 땀 이제 코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to categorical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케라스의 utils 모듈에 있습니다. 이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실제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값이 있죠. 0, 0, 1, 0.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 해야 되겠죠. 텐서플로우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keras ut import to categorical. 여기 util이 아니고 utils네요. s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네, import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그냥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죠. 컨버트 되고 저장은 안 하는데 일단은 보시면 10, 10, 01, 10 맨 처음에 1, 0으로 갔어요. 그렇죠? 보시면 0인 경우에는 1, 0으로 왔죠.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0, 1로 왔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2라는 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0, 0, 1 네,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cat, 네, categorical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죠. 변수에 넣어서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값을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치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딥러닝의 입력에 있어서는 보통 수치값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출력에 있어서는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된 값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이제 수치화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 데이터가 있죠. 여기 원 데이터가 있는데 범주형 데이터예요. 이 범주형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메일, 피메일, 요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 자, 0,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면 두 개면 되겠네요. 일단은 수치로 바꿉니다. 메일이면 1, 메일이면 0, 그죠? 피메일이면 1 이렇게 바꿔놓고요. 컨버전 한다. 여기서는 else인 경우는 하지 않고 처음에 제로라고 했으니까 피메일로 바뀌는 경우만 1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만 1로 주면서 여기다가 카운트를 줬고 저는 아까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했었는데 range 함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x 이렇게 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읽어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한 다음에 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는 수치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범주형 데이터들은 이미 수치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티켓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 등급의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수치형 데이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티켓 등급으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치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제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사이에 뭐 2등급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뭐 어떤 그 높낮이를 나타낸다라고 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생일이 있는데 이 생일은 이제 태어난 달이죠. 태어난 달이 있는데 뭐 1월에 태어난 사람이 뭐 3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2월에 태어난 사람이 4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뭐 두 배로 뭔가 이제 성적이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의 연속성이 이제 굉장히 낮습니다.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범주형 데이터로 카운트가 되고 그래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출력에만 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입력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말을 이렇게 뒤집게 됐습니다. 이렇게 티켓 등급을 입력으로 저희가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넣어야 되는데 티켓 등급을 바탕으로 어떤 이 사람이 생존했나 안 했나를 이제 판단하려고 할 때 입력이 티켓 등급이고 출력이 생존 여부인데 이제 입력을 줄 때 하나의 노드에서 뭐 0, 1, 1등급, 2등급, 3등급 이 데이터를 넣어가 출력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입력을 주는 거죠. 세 개의 입력을 줘서 요건 첫 번째 노드는 1등급을 나타내고
1등급 티켓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2등급, 마지막에 3등급 티켓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그런 티켓 자체가 대등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티켓 등급의 범주 개수는 3개고 1, 2, 3의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1, 2,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3은 우리가 원하는 인코딩을 바꿨을 때 001로 됐으면 좋겠고요. 1은 100, 2는 010, 1은 100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번에도 to categorical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값이 최대값이 만약에 3이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0001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4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티켓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의 경우에는 0100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꾸면 첫 번째 열에 의미 없는 정보가 이렇게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을 빼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얘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2, 4, 8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2는 0으로, 그 다음에 4는 1로, 8은 2로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to categorical 함수를 적용을 시켜줘야지 올바르게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클래스라는 걸 넣어볼게요. P클래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1, 2, 3, 1, 2, 2, 3, 2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티켓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그러면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을 시켜주려면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to categorical 함수를 써야 되겠죠. to categorical 함수를 쓰면서 P클래스를 바로 쓰면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1인데 0100. 첫 번째 열은 전부 0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를 1을 뺀 다음에 to categorical 함수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1을 빼는 작업은 지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클래스를 우리는 numpy 배열로 바꾼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를 다시 그대로 수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해볼게요. 앞쪽에서 P클래스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P클래스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냥 리스트였는데 이제 numpy 배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빼주면 올바르게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패신저 클래스 얘도 categorical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변수를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수치로 된 범주형 데이터 그리고 일반 범주형 데이터의 원하는 인코딩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번에는 이제 수치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규화하는지 함께 공부를